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2.55%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 비트 같은 경우 오늘 오전 7시부터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0.5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의 관점은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일봉부터 보게 되면 5일선이 61선과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러한 일봉 기준 5일선과 61선 데드크로스 시그널이 나왔을 땐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2890달러 저점을 찍고 현재 다 회복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선물 매매로는 이렇게 소통방에서 같이 관점 공유를 하면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고, 저의 현물 매수 시기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일본 기준으로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기준으로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입니다. 아직까진 최근 칠리즈, 이오스, 카이버 같은 코인들 외에는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일본 기준으로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기다리는 것은 가격 상관없이 이 추세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점을 잡는다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바닥 각질엔 사지 못해도 충분히 무릎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물을 사게 된다면 다른 알트들보단 저번처럼 가격 상관없이 이더리움을 먼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비트 말고 이더를 매수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더가 비트보다 반등분이 더 크기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더리움의 이슈 일정을 봤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알트들은 순환 펌핑으로 그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려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영상에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락이 있으면 그 다음은 상승입니다. 이게 짧게든 길게든 한 번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주요 일정들을 보면 오늘 저녁 11시에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에 대해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 지표가 시장에 주는 의미는 총 두 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있을 주택 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높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당연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신규 주택 판매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경제 활동들이 다른 지표들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선 건설 회사들은 새 주택을 짓기 위해 생산을 움직임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투자와 인력, 즉 고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설된 신규 주택이 개인에게 구매가 될 경우엔 그 개인은 단순하게 집만 구매하지 않고 그 집 안에 배치가 될 새로운 가전제품들과 가구 등이 함께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높다는 것은 이렇게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반대로 신규 주택 판매가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산, 고용, 소비, 투자 과정이 위축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저녁 11시에 발표하는 신규 주택 판매 지표는 단순하게 주택 가격 하락 여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들 중에서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스닥에 영향을 준다면 비트 또한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미국의 주택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주택 가격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무래도 연준 이사들에겐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하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크게 하회를 한다면 주택 판매 폭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무래도 고스란히 저희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규 주택 판매 일정 외에도 그 다음으로 현재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 최근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발 악재가 슬슬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경제 붕괴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이러한 악재들은 아직까지 하나도 해소가 된 게 없습니다. 9월부터는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의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8월 3일 기준으로 현재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8.9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등
자산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 물량을 풀어버리는 양적 긴축은 아무래도 투자 시장의 낙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익숙해진 상태이고 현재 정말 많은 악재들로 인해 저희는 이제 하락에 적응한 것도 있으며 그래도 이 정도면 하락을 멈추겠지라는 생각으로 만연한 시점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은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위기를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진 1년 정도는 이 시장이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은 많습니다. 다음 달 9월엔 다시 연준이 금리 인상이 진행되며 양적 긴축이 2배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 영향 끝나겠지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선반영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더 큰 피해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은 아무래도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단 수익은 더 낮더라도 천천히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매수를 하지 않아 수익을 보지 않더라도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수익은 영원이지만 손실 또한 영원입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해 수익을 못 봤다고 해도 자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고 또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 또한 실시간으로 매매에 대한 관점을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트레이더님 외에도 시드를 정말 억대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 방안에서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니까 다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